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여행에 대한 여행복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렸고요. 앞으로 행복한 여행을 떠나시라고 말씀하고, 이번 시간에는 나도 자유여행 갈 수 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다면 자유여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어떻게 하면 여행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유여행을 되게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신 분들 이유를 제가 친구들이나 주변의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바로 이런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공짜 돈이 없다. 즉 여윳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행을 가려면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런 여행이 있으면 집을 사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외국어를 잘 못해. 특히 영어를 해야 해외에 가서 자유여행을 할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요즘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으로 전부 이렇게 자유여행을 하던데 검색해서 그걸 잘 못하겠다. 주로 이제 물론 좀 나이를 드신 분들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 젊은 분들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자유여행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같이 갈 동행자가 마땅치 않다. 물론 친구들은 많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막상 둘이 여행을 떠나려면 좀 이렇게 꺼려지는 게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건강이나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자유여행을 하게 되면 많이 걸어야 되고, 또 때로는 트레킹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5가지인데, 이거 다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유여행 비법이 있을까요? 비법이 있을 것처럼 여러분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선 아까 공짜 돈이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공짜 돈이란 게 뭐예요? 즉 내가 쓰고 남은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여행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 시기를 정해놓고 내가 언제 어떤 여행을 하겠다, 언제까지 가겠다는 걸 정해놓고 한 푼, 두 푼 모으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소유에 둘 것이냐, 어떤 여행과 같은 체험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래서 소유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돈을 모아서 물건을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체험이나 여행 쪽에 둔다면 돈을 우선 여행 가는 비용으로 챙겨두고 나중에 여행을 할 겁니다. 바로 저는 이제 후자에 택하기 때문에 여행한 돈이 많지 않더라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여행은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른쪽에 여기 이제 화면에 내는 거는 제 휴대폰을 찍어 놓은 겁니다. 제가 해외여행 갈 때, 지난번 유럽 여행 갈 때 제가 사용했던 앱 16가지, 물론 한 3, 4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 유럽 여행에 필요한 꼭 필수적인 앱을 제가 다운받아서 저걸로 전부 40일간 여행을 마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리가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외국어 문제는 솔직하게 갑질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소통 영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세계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데 글로빗이라고 그러는데요. 글로벌 잉글리시의 약어입니다. 여러분 손자랑 내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자기 아이들, 이제 어린 4, 5살 된 아이들하고 여러분 대화할 때 무슨 문법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꾸 대화를 하고 만나다 보면은 엄마 아빠랑 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글로빗이라는 겁니다. 즉 소통 영어 정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배운 영어는 주로 문법 위주죠. SVOC 이래가지고 문법 5형식이 따지다 보면은,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Would you please be so kind 해서 이 브라브라 해서 못 알아들어요. 내 인토네이션도 맞지 않고 제대로 문법도 안 맞아요. 그런데 글로빗이는 뭐라고 하냐면 단 2단어예요. Toilet please. 토일렛이라는 건 내가 갈 목표지를 얘기하는 거고, please는 정중할 때, 부탁할 때 쓰는 거잖아요. 단 2마디 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빗인데 그거를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통 번역하는 스마트폰의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 번역기, 구글 트랜슬레이트, 그 외에 팝하고 지니톡 등 아주 좋은 이런 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는 약 세계 104개국이 넘는 언어를 서로 이렇게 통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솔직하게 갑질하는 얘기는, 뭐 갑질하면 좀 이제 어색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 갑이 돼 있어요. 곳곳에서 한국인들을 갑으로 생각합니다. 근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방역의 최고 선진국이 된 것도 이유가 있지만, 그 외에도 제가 그 이전에도 세계 여행을 다녀보면 한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뭔가 이렇게 선망하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저희 지원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인들에게 한국인이라고 밝혔을 때 그들이 나를 지원해주고 도와줬던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꼭 세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인이 곳곳에 여행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동양인처럼 보이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한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안녕하세요 하고 답하는 우리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전혀 외국어를 못해도 가능하다. 갑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행 동행자가 없어도 고민하신 분들, 요즘 되게 이제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동행자 찾기가 쉽지 않죠. 서로 성향이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여행 동행자는 삶의 방향이 같은 분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삶의 방향이라는 거는 돈이 있고 없고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치관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여행 중에는 뭘 얻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과의 단순하게 동행자에서 지나지 말고 도우미가 되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여행을 가겠다. 내가 저 사람을 덕분에 내가 여행을 가겠다. 이게 아니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치보다는 그곳에 어떻게 머무르느냐 하는 그러한 가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고 팀워크를 살려라. 두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서로의 각자의 능력이 있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꼭 있거든요.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배려하는 것이 바로 여행 동행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가 물론 축구도 잘하지만 완장을 채워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역할을 하도록 분담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팀워크를 살려서 여행을 가는 것이 동행자와의 하여튼 여행 가는 방법이다 하는 거고요. 건강한 체력? 건강한 체력이 그렇게 여행하는데 아주 뭐 뽀빠이 같은 이런 근력을 자랑하고 뭐 마라톤을 뭐 40km 뛰고 이게 아니고 스트레칭과 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항상 유연하게 만들고 신체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대개 사고가 나는 순간이 뭐냐면 내가 신체 균형을 잃었을 때 발생하거든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리커버리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해야 되고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을 유지해서 여행 가서도 내 몸이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되고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뒤꿈치 들어올리기 운동을 제가 권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뒤꿈치가 제2의 심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심장이 지치고 몸이 지쳤을 때 뒤꿈치에 먼저 종아리에서 생기는 새로운 힘에 의해서 혈액순환을 활류를 시켜주면서 또 다른 힘이 생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꿈치 들어 올리기를 수시로 해놓으면 트레킹에서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건강 체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여행하는데 체력은 걷기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걸생누사,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거죠. 이것만 지키시면 여행하는데 충분한 체력과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거리는 뭐냐면은 자유여행을 가고 싶은데 두려워. 그리고 방법을 잘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정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이제 여행을 즐기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차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자세만 가지면 이러한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서 실행해도 충분하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곳에 가서 망가질 준비를 해라. 여행 가서까지도 딱딱하게 업무하듯이 이렇게 원리 원칙 따지고 뭐 책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여행 가서는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망가질 준비만 하시면 자유여행을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자유여행 어떻게 갈까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온 약 10여 년간의 자유여행 경력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즉 결심 단계. 우선 이제 여행을 가려면 결심해야 되잖아요. 누구랑 갈까, 어딜 가지, 언제 가지 이런 것들.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2단계부터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만의 여행 계획, 자유여행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경로를 어떻게 짜지? 항공권 숙소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짜면 여행을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숙소도 예약해야 되고, 교통도 예약해야 되고, 티켓도 예약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짐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해서 뭐 여권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물을 구매하든가 챙겨서 가져가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이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죠. 이 준비 단계. 이걸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뜨거운 가슴과 용기를 가지고 또 미지에 가서 뭘 즐길까 하는 호기심만 가지면 자유여행을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행 계획 세우기부터 이제 하나하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 계획은 뭐 기본적으로 여행 개요, 어디로 가고 어느 시기에 어느 만큼 누구랑 가는가, 그 다음에 여행지 정보와 참고 자료처를 모으신 대로 뭐 인터넷에 있던 안 그러면 뭐 이런 책자화되어 있는 걸 하든 간에 필요한 책자와 참고 자료처를 만들고요. 반드시 이 여행 경로에 대한 지도를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 경로를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가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 지도를 만들고 세부 일정 계획을 작성합니다. 여기 뭐 너무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매일 날짜별로, 이건 제가 유럽 여행 때 만든 건데요. 첫 날에 인천공항에 출발해서부터 뭐 어디 자그레브 공항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자고, 예약사항은 뭐고, 숙소는 어디에 예약이 돼 있고, 렌터카는 어디서 빌리고, 거기에 따른 예약한 그 여행사라든가 렌터카 회사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거기에 비용을 이미 지불했는지 아니면 거기 가서 현지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할 건지, 안 그러면 예약금만 했고 이제 잔금이 얼마 나왔는지, 이런 사항들을 다 내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세부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경로를 정하는 거는 먼저 교통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렌트카를 이용할 때 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죠. 우선 대중교통은 뭐 기본적인 경우는 공항이나 기차역 중심으로 경로를 설정해야 되고요. 숙소 중심의 교통망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얻은 숙소를 그 주변에 어떤 교통체제가 있는지, 버스, 지하철, 그 외에 무슨 뭐 택시가 가능한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돼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동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 목적지까지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연결이 되는지, 환승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 지점들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해서 가야 되고요. 꼭 확인해야 될 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막차 시간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숙소로 돌아오는데 막차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되고, 렌터카를 할 때는 렌터카를 인수 지점에서부터 이제 경로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구글 지도만 가지면 많은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가지고 떠나기 전에 이렇게 내가 떠나는 루트를 대략 이렇게 경로를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지에 가면 주차장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없을 때 잘못 주차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비용이라는 문제도 있고, 잘못하면 주차 위반 딱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거를 꼭 확인하고 경로를 설정하라. 그 다음에 이제 렌터카를 이용해서 여행이 끝났다.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런 좀 당혹했던 경이 있는데, 반납 시간을 꼭 여유 있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여행지에서 내가 반납하는 공항까지 가는데 올 때 한 2시간이기 때문에 한 2시간 반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그보다는 더 많은 한 3시간 반이나 4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납하는 시간을 어기면은 또 차지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서 경로를 정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소 정하는 거.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 렌터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대중교통은 뭐 경로와 마찬가지로 공항이나 기차역 근처를 설정하는 게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이동거리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정말 멋진 호텔 이제 어떤 그런 데 예약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4층,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아주 황당하죠. 되게 자유여행 할 땐 짐이 많잖아요. 그 짐을 끌고 올라내려 가면은 그때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야간 여행 후에 기후와 교통편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이건 아까 이제 경로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숙소를 정할 때 야간에 늦게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늦어지는데 기과 교통편이 과연 거기까지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 이제 택시를 타는 경우가 밤늦게 있는데 택시에서 되게 불안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변의 안전을 꼭 고려하라. 어떤 분들이 싼 집을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범지대에다 얻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이탈리아라든가 안 그러면 뭐 아시아, 서남아시아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싼 집이라고 얻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가능하면 시내 외곽에다가 해서 도로 사정을 고려해서 멋진 이렇게 펜션이나 안 그러면은 뭐 샬레 같은 이런 가정집을 얻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숙소 내에 유무료 주차장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무료 주차장이 없으면 별도의 또 차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렌트카를 가지고 다니면 이제 그 렌트카에 짐을 싣고 다니니까 취소가 가능한 곳으로 지정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에어비앤비 같은 걸 얻으실 때는 그 호스트, 되게 가정집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같이 그 숙소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인하고. 그럼 호스트에 대한 평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호스트가 뭐 나와보지도 않고 아니면 뭐 아주 위험한 곳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호스트에 대한 평가를 꼭 확인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행 예약하기는 뭐 간단히 소개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항공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여러 가지 여행 일정이라든가 동행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직항으로 갈 거냐, 경유지로 갈 거냐 이런 거는 이제 경제성을 고려해서 고려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정별로 현지 도착할 시간과 시간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개 뭐 태평양을 건너가든지 안 그러면 인도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예약을 했다가 뭐 새벽 2, 3시에 도착하면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항공권과 연계한 숙소나 프로모션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하고 연계할 수 있는 뭐 트립 어드바이저라든가 스카이스캐너 같은 데는 대개 연계를 많이 해주죠. 그다음에 취소 시 이제 환불 여부 때문에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숙소에서는 싸게 저렴하게 내놓는 거는 이제 취소해도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처럼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아마 연초에 예약하신 분들, 저는 환불이 안 되는 조건으로 하신 분들이 굉장한 많이 경제적인 손실을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권과 비자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여권은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 갈 때 6개월 미만이 남은 거는 일찍 그거를 다시 갱신해서 가셔야 되고요. 비자 같은 경우는 뭐 복수 비자도 있고 장기간 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 이제 여행 전자 비자가 대개 이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권 파워가 세계 2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국가들을 확인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행 필수품들 이거 뭐 다 여행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여권, 비자, 뭐 카드, 항공권, 뭐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행 용품들이 있지만 대개 이 부분을 빠뜨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유심칩이라든가 그 현지에 가서 소통할 수 있는 통신 수단. 물론 여기서 로밍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로밍에도 인터넷이 안 되면 아주 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심칩이라든가 통신 수단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막상 유럽 같은 데나 안 그러면 다른 이렇게 어려운 생소한 곳에 가면 전기 코드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전원이 다르고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러한 멀티 어떤 탭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러 나라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여행용 그런 콘센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꼭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응급 치료 세트. 자유여행 가면은 여러분이 의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간호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행지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비약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여행지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배탈이나 이러한 그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긴급으로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 이러한 약들을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짐 꾸리는 법은 이거는 뭐 짐을 꾸리는 데 방법이 있냐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행 일정에 따라서 이런 이제 트래블 가이드나 이런 책도 물론 가져가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꼭 작성을 합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있죠. 저렇게 되는 거는 단연간 쌓인 이제 경력도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내가 필요한 거를 쭉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수품부터 뭐 가방에 챙길 거, 그다음에 뭐 의류, 트레킹 가니까 트레킹 용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약품 등을 다 챙기고요. 제가 두 가지를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은
한 가지 뭐냐면 여행 계획을 플랜 B를 가져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여행이다 보니까 패키지 여행과 다르게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뭐 어디를 보고 싶었는데 날씨가 나빠져 가지고 거기를 보지 못할 때 뭐 방에서 죽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곳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교통이 마비됐거나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크로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대비하는 비상 플랜으로 플랜 B를 꼭 짜가지고 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 여행 가방에 자물쇠를 챙겨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규정에 있는 즉 세계 여행 국가들 간에 통하는 자물쇠를 가지고 잠그지 않으시면은 공항에서 검색을 하다가 이상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자물쇠를 뜯어가지고 아주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 저는 이제 꼭 권해드리고는 이거는 이제 TSA라고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교통안전국의 마크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교통안전국 TSA 마크가 있는 이런 마름모꼴 모양이 있는 자물쇠는 세계 어느 국제적으로 공항에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자물쇠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권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트를 다 리스트업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방에다가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유럽 여행 가기 전에 지금 방에 서재에다 펼쳐놨던 모습인데요. 체크리스트와 하나 둘씩 전부 체크를 하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가방에 이제 캐리어에 실는 겁니다. 그래야 빠뜨리지 않고 또 어떤 이거를 이제 짐을 꾸릴 때도 이렇게 차곡차곡 잘 챙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데 세계 여행을 가면 꼭 선물을 준비해 가십시오. 우리는 비록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내가 마음대로 놀고 하는 뭐 개인으로서의 자격으로도 가지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이 올라섰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는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그런 어떤 뭐 공인의식을 갖는 것보다도 이런 가볍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뭐 전통 문양이 있는 부채라든가 아니면 책갈피에 꽂을 수 있는 뭐 궁궐의 어떤 창문, 창살 모양으로 하는 책갈피 이런 걸 저는 준비해 가는데요. 이 선물이 왜 필요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 한번 표정을 보십시오. 내가 그 조그마한 선물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 달라집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례를 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웨이터 나에게 정말 유난히 친절을 대하는 사람에게 그냥 땡큐 하고 팁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조그마한 선물을 드렸을 때 너무나 반가워하고요. 한국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한국말을 물어봐요. 땡큐를 뭐라고 하느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말을 답변합니다. 또 여기 밑에 계신 분들은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만났던 호스트 분들, 즉 자기 가정집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 한쪽 방을 우리한테 내줬던 분들인데 뭐 도착하자마자 이런 선물을 드리고 서로 소통하니까 뭐 정말 한 집안 식구처럼 아침도 같이 먹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친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선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나만의 여행을 연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 정도 상식을 가지면 여러분만의 즐거운 자유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